안녕하세요, 버스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 올리면서 말미에 궁금하신 점이나 애로사항들 있으면은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좀 최대한 모아가지고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종 보통 10년 유지하다가 이번에 1종 대형 면허 땄습니다. 아쉽게도 1종 보통 1년이 안 되어서 버스 운전 자격증 응시 요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는데 상관없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1종 보통 1년이 안 되면은 버스 운전 자격증 응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관없겠죠. 근데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같은 경우도 관할하는 데마다 달라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버스 양성자 교육 같은 거는 시군구에 양성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을 받게 되면은 1종 대형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각자에 맞으시는 스타일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러요러한 방법들이 있다. 이것도 내용 자체가 매년이 지날 때마다 또 관련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지원 요건이라든지 응시 자격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최신화 되는 대로 좀 댓글로 저희가 고정이라도 해가지고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빨리 취업하고 싶으면 양성학교 돈 내고 다녀오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나 작은 버스로 1년 근무하고 시내버스 취업인가요? 사람 바이 사람이죠.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1년이라는 기간도 단축이 되니까요. 근데 마을버스나 작은 버스도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없이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전세버스라든지 해서 25인승 카운티를 바로 운전대를 잡게 해주는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거의. 양성교육이 무조건 필수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양성하는 데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작정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천천히 배우시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력이 다 있어야 돼요.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작은 버스를 운행하는 거건 간에 경력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경력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곳, 연수부터 해서 처음부터 가르쳐줄 수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냉호 닮았네, 키키. 이건 질문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은 저 강냉호 셰프님 팬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빠졌네요. 맞습니다. 제가 정거장 1화에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대한 내용을 빼먹어가지고 영상 더보기란 거기다가 일단 제가 적어놓긴 했었는데, 이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운전 적성 정밀 검사란 교통사고 경향성과 연관된 개인의 성격, 심리, 승리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결함을 분출하고 이를 교정, 교육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검사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운전함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사고 위험성이 큰지 알려주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해가지고 예약하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3가지가 있어요. 신규 검사, 특별 검사, 자격 유지 검사. 이 3가지가 뭐가 다르냐면요, 신규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맨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신규 검사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을 따러 갔을 때 운전 적성 정밀 검사도 받아야 해요. 그다음에 특별 검사 같은 경우는 중상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거나 과거 1년간 무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이나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 사업자가 신청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격유지 검사가 있어요. 자격유지 검사 같은 경우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현직 종사자가 일정 주기마다 봐야 하는 이제 말 그대로 자격유지 검사입니다. 신규 검사를 받으러 가면 게임기 같은 기계가 있어요. 그 게임기 같은 기계를 써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이 기계로 총 6가지 영역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TS 국가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운전정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님이나 유명하신 분들 팬카페에서 랩핑버스 단체로 타고 행사장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버스 랩핑은 버스 대절대를 제외하고 계약한 기간만큼 따로 랩핑비를 지불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댓글은 달아드렸는데, 각 업체마다, 각 팬클럽마다 정산 방식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진짜 콘서트 할 때, 투어 할 때만 딱 이렇게 랩핑을 해가지고 광고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댓글 달아드린 거 한 번 더 여기 옆에다 저희 PD님이 띄워주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버스 차량 관리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댓글들이나 이제 메일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시리즈별로 좀 기획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차량이 각 개개인이 또 관리하는 또 이런 거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도 너무
다르고 관리법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용을 다루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했어요.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저게 맞다, 아니다 이게 맞다,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승용차들도 보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차량 관리법이라든지 있겠지만, 버스 같은 경우도 타이어 관리라든지 타이어 마모도 체크하는 방법, 뭐 엔진 오일 체크하는 방법, 뭐 냉각수 체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소모품, 벨트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편으로 끝내기보다는 좀 두고두고 보실 수 있게끔 좀 시리즈별로 기획을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많겠죠.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제 뭐 업계 기존에 너무 오래 계셨던 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니까요. 혹시나 뭐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것보다 이런 방법도 괜찮으니 한번 해봐라, 이런 고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또 이런 또 양질의 차량 관리라든지 앞으로 넘어올 우리 버스 후배님들이 보시고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질타보다는 고견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제 버스 대절 비용에 대해서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버스 대절 비용 같은 경우는 각 지역, 차량, 연식, 거리, 소요 시간,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회사에 좀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몇 월 며칠 언제 일정이다, 우리가 필요한 차량은 뭐가 필요하고 이 일정에 사용할 목적은 뭐 결혼식이다, 현장학습이다, 이런 거 딱딱딱 얘기해 주시면은 각 회사에서 또 그 견적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플러스로 이제 나머지 부분 좀 물어봐 주시면은 뭐 내 일정에 가장 알맞고 가장 괜찮은 차량으로 고르시면은 맞지 않을까. 보통 전세버스 대절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버스 쪽 아니더라도 뭐 보고 싶어 하실 만한 뭐 콘텐츠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내용들 아낌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잘 컨텐츠화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킹이었습니다.